안녕하세요. 오늘은 간병인보험의 모든 것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알려드린 그대로만 따라 하시면 간병인보험 절대 손해보지 않고 가입하실 수 있다고 장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간병인보험이란 무엇인지, 보험료는 얼마나 나오는지, 보험사는 어디로 선택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를 정리해 드릴 텐데요. 현재 간병인보험을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은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손해보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병인보험은 간병인 지원일당, 간병인 사용일당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먼저 간병인 지원일당은 보험사에서 직접 간병인을 보내주는 보험입니다. 우선 장점은 아무래도 보험사가 직접 간병인을 보내주기 때문에 해마다 인상되는 인건비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번거롭게 간병인을 알아보지 않아도 되니까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간병인 지원일당의 단점은 10년에서 15년마다 보험료가 비싸질 수 있고, 보장을 받는 동안 계속해서 보험료를 내야 하는 갱신형으로만 가입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저는 연령이 70세 이상 되시는 부모님들에게 이 간병인 지원일당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간병인 사용일당입니다. 앞서 지원일당은 사람을 보내주는 방식이었다면, 이 사용일당은 간병인이 필요할 때 간병인을 내가 직접 불러서 사용하고 보험사에서 돈으로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우선 장점은 보험료가 처음 가입 당시의 금액에서 올라가지 않고 정해진 기간에만 보험료를 내면 만기까지 보장만 받을 수 있는 비갱신형으로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이 있고, 내가 직접 간병인을 불러서 사용하기 때문에 가족을 간병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간병인 사용일당의 단점은 시간이 지날수록 인건비가 오르면 내 돈으로 부족한 금액을 메꿔야 될 수 있다는 점이 있고, 간병인 업체나 간병인 중개 어플을 통해 간병인을 직접 알아보아야 하기 때문에 번거롭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 연령이 높지 않는 4에서 50대, 60대 분들에게 이 간병인 사용일당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간병인 보험의 두 가지 상품을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간병인 보험이 가격이 얼마나 나오는지 실제 설계안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람으로 보장하는 간병인 지원일당인데요. 가장 추천드리는 보험사의 보험료를 확인해 보니 남성은 27,080원, 여성은 42,640원으로 나왔습니다. 간병인 지원일당은 요양병원을 포함한 모든 병원에서 최대 180일까지 간병인을 지원받을 수가 있고요. 이후 요양병원, 정신병원, 한방병원을 제외하고 모든 병원에서 181일 이상부터 365일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받으신다면 간병인이 아닌 1일당 7만원씩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돈으로 보장하는 간병인 사용일당인데요. 가장 추천드리는 보험사의 보험료를 확인해 본 결과 남성은 33,589원, 여성은 4156원으로 나왔습니다. 요양병원을 제외한 모든 병원에서 최대 365일까지 간병인을 사용하면 1일당 15만원씩 보장이 되고요. 요양병원에서 최대 365일까지 간병인을 사용하면 1일당 6만원씩 보장이 됩니다. 정신병원, 한방병원은 최대 180일까지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받으신다면 1일당 7만원씩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간병인 보험의 가격은 가입하시는 분의 연령, 직업, 병력 등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간병인 보험을 상담 도와드리면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알아볼 내용은 바로 가족 간병입니다. 간병인 보험 중에서 사용일당은 간병인 보험을 가입하시면 가족이 간병을 해도 보장이 되는 걸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물론 간병인 보험은 가족이 간병을 해도 보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말만 듣고 무작정 가족이 간병을 했다가 보장을 못 받으신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가족 간병을 보장받으려면 어떻게 하셔야 하는지 약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병인 보험 약관을 살펴보면 간병인 업체에 등록되어 이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확인된 자에 한해서 간병인으로 인정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즉, 무작정 가족분들이 와서 간병을 한다고 해서 보험사가 보험금을 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간병을 하려면 간병인 중개 업체에 간병을 하실 가족분을 먼저 등록하셔야 보장이 가능한데요. 업체에 등록하는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고 간병인에 관한 자격증도 없어도 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2025년 1월 이후에 간병인의 정의가 더 명확해진 것일 뿐이지 가족 간병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 간병은 모든 보험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간혹 가족이 간병을 하면 보장이 안 된다고 약관에 적어놓은 보험사도 있기 때문에 무작정 저렴한 보험사로 가입을 하시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비교하시고 가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알아볼 내용은 직접적인 치료입니다. 간혹 간병인 보험 약관에 직접적인 치료 문구가 없는 보험사로만 설계를 요청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간병인 보험은 각 보험사 약관마다 직접적인 치료라는 문구가 없는 보험사도 있고 문구가 있는 보험사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간병인 보험을 가입하실 때 이 직접적인 치료라는 문구가 없는 보험사로만 가입을 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직접적인 치료는 간병인 보험과 상관이 없습니다.
2018년 9월에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암 입원 일당에도 이와 같이 직접적인 치료라는 문구가 있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사례가 있었는데요. 금융감독원은 암 입원 일당의 암의 직접 치료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하라고 하였고, 암의 직접적인 기준은 위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수술, 항암 치료 등은 직접적인 치료라고 인정이 되었지만 면역력 강화 치료, 암 치료로 발생한 후유증, 합병증 치료 등은 직접적인 치료라고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암 입원 일당은 암을 목적으로 입원을 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후유증, 합병증 등의 보장이 안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간병인보험은 위와 같이 약관상에서 제외하는 일부 질병을 제외하고 모든 질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후유증, 합병증 등도 당연히 질병 코드가 존재하기 때문에 포함이 됩니다. 즉, 간병인보험에서 직접적인 치료가 아닌 후유증, 합병증 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리고 수십 년 전부터 판매되었던 질병 입원 일당도 직접적인 치료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병원,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청구를 했을 때 직접적인 치료가 아니라고 보장이 안 되었다는 사례나 뉴스 기사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까지 이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제가 직접적인 치료 문구가 없는 회사와 있는 회사의 보험료를 확인하기 위해 동일한 조건에서 설계를 진행해 본 결과 직접적인 치료 문구가 없는 보험사는 월 48,524원으로 나왔으며 직접적인 치료 문구가 있는 보험사는 36,680원으로 나왔습니다. 월 보험료는 약 12,000원 정도의 차이가 나고 납입기간 20년을 계산해 보면 약 288만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간병인 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직접적인 치료 문구는 신경 쓰지 마시고 보험료와 보장을 객관적으로 비교해서 가입하는 똑똑한 소비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간병인 보험을 할인받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선 간병인 보험의 고지 의무를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이 고지 의무는 내가 과거에 아팠던 적이 있는지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간병인 보험은 대부분 355 고지 의무로 많이 가입을 하시는데요. 이 355 고지 의무는 먼저 3개월 이내 질병 확진단, 질병 의심 소견, 입원 필요 소견, 수술 필요 소견, 추가 검사 또는 재검사 필요 소견을 받은 적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그리고 5년 이내에 입원, 수술을 받으신 적이 있는지 물어보고요. 마지막은 5년 이내에 암,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 뇌졸중의 진단 또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그런데 만약 10년 이내에도 입원, 수술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할인을 해주는 제도가 최근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입원, 수술을 받지 않으셨던 분들은 더욱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간병인 보험을 가입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병인 지원 일당인데요. 간병인 지원 일당은 간병인이 필요할 때 48시간 이전에 미리 보험사에 신청을 해야만 보장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을 미리 알고 있어야겠죠. 그 다음 간병인 사용 일당은 간병인을 사용하면 1일당 15만원씩 나오게 가입을 했는데 실제로 지출한 비용이 7만원 이하라면 50%인 7만 5천원만 지급이 되고요. 7만원 이상을 지출해야만 100%인 15만원 한도까지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간병인을 사용하면 7만원 이상을 지출하시겠지만 가족분께서 간병을 하시거나 하루가 아닌 반나절만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주의해 주셔야겠죠. 오늘은 간병인 보험의 모든 것을 파헤쳐 보았습니다. 이 영상에서 알려드린 것만 알고 계셔도 간병인 보험으로 손해볼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저희 보드림 전문가팀은 유튜브를 보시고 연락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30여 곳 보험사 비교와 최저가의 가격으로 간병인 보험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간병인 보험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위에 번호나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 주시면 객관적인 비교를 통해 정직한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